제가 봤을 때는 중동은 거의 다 끝났어요. 중동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과 일본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남미에서도 패배했고 중동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잃었고 이란을 잃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시아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남은 전력을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사하면서 일본이랑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함이 며칠 전에 대만 해협을 통과했는데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일본 끝까지 고집하면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있냐면은 일본의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 바로 앞바다거든요. 여기를 통과했는데 날짜가 언제냐? 4월 17일이에요. 근데 4월 17일은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날짜고 이때가 일본이 대만을 차지하는 계기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었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죠. 그래서 대만은 나는 곧 차이나다라는 뜻보다도 중국, 일본, 네덜란드 서구 문화의 융합인 대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게 대만의 어떤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모노세키 조약 이게 청일 전쟁 이후에 맺어진 거예요. 일본이 청나라를 딱 깨고 대만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4월 17일 생각만 하면은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에 대만 해협을 싹 지나갔다 일본 군함이. 야, 일본이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다카이치가 역대급으로 아베랑 그다음에 80년대 나카소네 전성기보다 훨씬 더 지금 의석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왔다 이러면서 헌법 개정을 할 것이라면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의 행보가 이거 지금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땡큐인데 한국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다카이치가 지금 개헌을 함으로써 평화법 구조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자위대가 아니고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육해공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어수단이 아니라 그냥 쳐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이 역대급의 연합훈련하거든요. 곧. 그러면은 일본이 이제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중국도 일본을 견제하면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의 안보적 위협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다카이치가 정말 노선을 잘 타는 게 키어스타머랑 마크롱이 추진하는 그 이상한 유럽의 좌빨들이 주도하는 자유 이니셔티브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노선을 잘 타는 거예요. 왜? 미국과 이스라엘 빠졌기 때문에. 노선을 정확하게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 이재명이는 여기 참여했죠. 저게 뭐냐면은 미국이랑 죽었다 깨어나도 이란 전쟁에 같이 안 들어간다 우리는. 근데 여기 있는 유럽의 좌빨 지도자들은 전부 다 트럼프랑 같이 안 하고 트럼프가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어 들어가겠다. 그럼 뭔 의미가 있는데 그 도대체. 기여를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만 자유 이니셔티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치워놓은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기 안 들어간다. 라인을 기가 막히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뭐라고 했냐. 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박해서 점수를 딴 다음에 핵심 산업을 전부 다 따먹겠다는 게 일본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와 조선업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 그 오션이 탈락한 계약건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방산 계약 같은 것도 일본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힌 한국 반도체의 자리를 일본이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일본, 중국 히토류 무기화 대응 보세요. 중국이 히토류를 갖고 계속해서 반격을 하니까 중국의 히토류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끔 신흥국이 히토류를 개발할 수 있게끔 일본이 지원하겠다. 이것도 미국이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군함을 수출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조 원 규모고 일본에서 3척,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이 군함을 수출하는 것은 전후 80년간 없었던 일이다. 하나오션이 탈락한 계약건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호주에서 실적이 나면은 한국과 미국이 하는 마스카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진도가 나가잖아요. 여기는 지금 빨리. 여기는 오커스뿐만 아니고 호주는 5아이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본이 배를 수출해가지고 실적이 난다? 그럼 마스카보다는 일본이 더 빨리 속도가 나겠지. 그 다음에 일본이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필리핀과 미국이 연합훈련하는데 1,400명을 파병한다. 전후 처음으로란 기사가 많이 나와요. 계속. 미국이 지금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했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차출해서 대중국 억제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와중에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 자산이 아시아에서 빠져나가서 불안감이 커지는 와중에 일본은 남중국해에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해외 훈련 강화에 나서면서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는 구멍에 일본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남중국해에 진출하고 있고 중국은 서태평양 쪽으로 해외 훈련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제1도련선을 두고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쪽이. 일본은 서쪽으로, 중국은 동쪽으로. 그럼 지금 센카쿠 열도 주변에 지금 서로 간에 해군 전력이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1도련선입니다. 1도련선을 중국이 먹느냐, 일본이 먹느냐 지금 그 싸움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필리핀에 일본의 군사가 전후 처음으로 1,400명이 파병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아시아 관련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동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인데, 중국은 지금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왜 오냐 자위대 오지 마라, 미국 필리핀 군사훈련 하지 마라 지금 화내고 있고, 대만에 개입하기 위해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일단 대만을 먹으면 제일 좋으니까 중국은 경제 혜택을 중국이 대만한테 주겠다, 뭐 수입하는데 편의를 주겠다, 농수산물 대만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더 수입하겠다, 대만의 기업을 중국한테 진출하게끔 도와주겠다 하면서 대만 내 친중 여론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 동아시아 위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언제 이 아시아 쪽에 전력을 다시 복귀시켜서 집중할 수 있겠는가. 중동 상황 보면은 조선 비즈의 논조를 보면은 거의 정리가 되고 있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 자체가 전쟁 초반과 확연히 달라진 흐름을 보여준다. 초반에는 돌발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략이. 그러나 이란을 협상장에 끌어내는데 성공하면서 초기 평가와는 다르게 군사 압박, 해상 봉쇄, 외교 협상을 연결한 중충적 출구 설계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전쟁 왜 했냐, 뭐 트럼프 끌려갈 거다 했지만은 설계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상대가 이란이 전장을 더욱더 확대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손실 구조로 설계해서 협상장으로 끌어낸 방식이다. 맞죠? 탈출구를 차단한 거예요. 이란 탈출구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하르그 섬 점령, 또는 뭐 싹 쓸어버리는 거, 이런 거를 딱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이란이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설계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전쟁이 어떨 때 마무리되냐면은 뒤에 있는 뒷배가 포기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6.25 전쟁도 어느 시점에 휴전 논의가 확 급물살 타냐면은 스탈린이 죽으면서 끝나요. 스탈린이 6.25 전쟁 와중에 죽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중국이 사실상 진짜 이제 그만 못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닫으니까 경제가 아예 안 올라간다, 야 그냥 휴전에 사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내놓고 근데 핵 포기한다 해라, 중국이 기브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중국을 많이 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동 마무리되고 이제 오는 거죠. 다음은 쿠바입니다. 쿠바는 엉망입니다. 야, 쿠바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지원을 받는 데거든요. 쿠바는 지금 중국의 감시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유사시에 쿠바를 이용해서 중국의 해군을 쿠바에 정박시킨 다음에 플로리다를 침공하는 시뮬레이션까지 돌리고 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그거. 그래, 여기 없애야 돼요, 미국은. 근데 지금 쿠바가 놀래서 어떤 비자의 무기를 갖고 왔는가? 소 달구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소 달구지. 합성 아니고요. 소달구지에 대공포를 지금 싣고 훈련하고 있는데, F-15 전투기와 소달구지의 대결이다. 아,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쿠바는 빨리 항복하고 소 괴롭히지 말고 쿠바는 빨리 항복을 해라. 더 이상 외교는 안 된다. 지금 플로리다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쿠바 좀 빨리 정리해달라고. 더 이상 외교는 안 된다. 수년간 외교적 변화를 시도하고 개입했지만은 호수거다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로리다 주민들이. 지금 당장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지난주에 미국 국무부의 대표단을 쿠바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을 받으러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사도 나왔는데 국무부 대표단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쿠바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촉구하면서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닥칠 위험 경고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랑 연결되는데, 지금 미국 전쟁부의 목표는 그 다음 다가오는 10월 브라질 선거입니다. 이걸 깨면은 시진핑의 신남방 정책이 깨져요. 이걸 깨면은 글로벌 사우스 체제가 깨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 광물, 에너지,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에너지가 뭉쳐져서 브릭스 체제를 만들고 밑에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 체제가 그걸 떠받치죠. 그거가 지금 붕괴되게 생긴 거예요. 브라질을 빼서 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볼소나로 대통령 그렇게 지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동시에 추구가 되는 목표가 쿠바입니다. 쿠바를 깨면 미국이 태평양의 군사적 역량을 집중할 때 더 이상 뒷마당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와 아시아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쿠바가. 그래서 지금 국무부 대표단이 가서 쿠바에서 만난 것은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를 만났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라울 게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 여기 있는 사람이고요. 쿠바는 참 비극적인 곳이에요. 피델 카스트로가 무려 59년부터 2008년까지 50년간 통치한 적이에요. 여기가 아메리카의 북한이 바로 쿠바입니다. 그 다음에 라울 카스트로 동생이 그 다음에 20년 정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 70년 된 체제가 지금 균열이 되는, 북한의 김일성에 따르면 쿠바의 상징은 피델 카스트로 집안. 근데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를 국무부가 접견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자유화를 촉구했고, 라울 기에르모 카스트로는 다행히도 개혁적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뭐냐면은 김일성의 증손자급을 설득해가지고 북한 개방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쓸까요? 김정한한테 쓴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방법을 안 쓰고 북한을 자유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다 봅니다.
안 되면 마두로처럼 잡아가는 거죠. 그 길목에서 짤밍이가 방해하죠. 지금 정동영을 때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동영이가 지금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정동영 문지기 역할을 하나 치우고 북한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동영을 때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정보 유출 때문에 때린 게 아니고 그간 누적된 한반도 두 국가론부터 해가지고 정신 나간 DNG법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미국의 방향을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 불만 표시를 한 거죠. 자, 미국이 지지하는 핵심 개혁을 단행할 작은 기회창이 있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경고했고 쿠바에 가서 외국 정보기관 군사적 테러 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쿠바 내에 이건 중국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 안보 위협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쿠바 지도자들이 행동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이 섬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전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 안 들으면 군사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설계가 필요해요. 우리는 한국으로 도대체 어떤 모델로 트럼프 대통령 손을 볼 것이냐. 자, A 모델. 마두로처럼 뽑아간다. 인형 뽑기. 그 다음에 지도자들끼리 경쟁시키고 누가 더 탄탄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가 테스트한다.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이죠. 왼쪽에 있는 게 마리아 마차도 부정선거 투쟁가, 오른쪽이 마두로 밑에 있었던 여자 부통령이죠. 파란 색깔로. 지금 미국이 바로 정권 교체 안 시켜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란색 여자 부통령을 통해서 먼저 친마두로 세력을 다 축출하고 있습니다. 숙청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권력을 확장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그걸 봐요. 그래서 마차도 같은 상징적인 인물을 바로 안 꽂아줘요. 왜? 지금 어차피 베네수엘라도 반미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친미 세력도 있지만은. 그래서 친미 세력이 확고하게 압도적 다수가 될 때까지 중간에 무리하게 정권 교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 부통령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서 마차도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시켜서 저 여자 부통령도 마두로한테 아부해가지고 부통령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두로가 임명한 장관 17명을 해임하고 그 다음에 마두로 시절 임명된 국방부를 책임졌었던 장관도 해임하고 검찰총장도 교체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죠. 마두로 체제 때 불을 쌓았었던 재벌들도 지금 체포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재명을 잡아갔는데 정청래가 친 이재명계를 제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여자 부통령은 미국한테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마두로를 제거하고 트럼프 편으로 붙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상황을 보는 거죠.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근데 친미 세력이 더 강해. 그리고 국제사회 여론을 봤을 때 마차도를 주는 게 맞아. 정권 교체하는 게 맞아. 그러면은 그 여자 부통령을 딱 써먹고 마차도로 갈아치우겠죠. 저는 그렇게 간다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차도를 볼 때에도 얼만큼 강력하게 대중적 지지를 받아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정권을 구축할 수 있냐 그걸 볼 발색합니다. 이란은 지금 정권 교체 시도를 왜 할 수 있냐면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역사적 인물이자 현재적 인물인 팔레비 3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쟁을 하되 얼마나 피플들의 선택을 광범위하게 받는 제도권 내에 리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리더는 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세력이 없이 미국한테 SOS를 요청하는 리더가 있다면은 그거는 미국의 매력적인 리더가 아닐 겁니다. 반대로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여러 가지 어필을 하지만은 제도권 내에 리더를 못 만드는 세력이라면 그 또한 미국에 있어서 신뢰를 받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측이 합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미 지도자는 광범위한 우리 국내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 정도로 카리스마가 강해야 되고 많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언론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장외 투쟁을 하는 세력은 제도권 내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꽂아놔야 미국이랑 교섭단체로서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보수 세력이 추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긴장을 해서 장도연 대표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온 것 같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근데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저 기사의 논조가 뭐냐면은 이거 심상치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선거에 다 개입한다. 헝가리, 뭐 브라질, 뭐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뭐 다 개입하는데 한국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제목 보시면 트럼프가 2년 뒤 한국 총선에 개입하면 이게 뭐냐면은 요번에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하고 이런 것도 뭐 아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흐름 자체가 그랬을 때 이거 뭐 염려가 된다 뭐 그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흐름을 봐야겠지만은 어떤 리더가 미국의 마음을 사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가진영과 코드가 맞아야 되고 한국의 보수 세력 또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려운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장애 투쟁하더라도 이게 제도권과 결합하여서 의석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미국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